자, 다음은 계산 작업 1번부터 차례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수식 단가를 구하는 문제. 함수는 브이로그하고 매치. 자, 여기에 구해줘야 될 단가는 아래쪽에 표 4에 있는 단가표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왼쪽에 있는 제품 번호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중소에 따른 단가표를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에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는 핵심이 브이로그로 출발을 하겠네요. 자, 이 브이로그의 첫 번째 인자는 이 표 4 참조표 왼쪽 열에 있는 제품 번호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이 첫 번째 라인에 제품 번호를 가져갑니다. 브이로그 두 번째 인자 참조범위 필드명을 제외한 왼쪽 열에 있는 제품 번호부터 나머지 데이터까지 다 잡아줘야 됩니다. 브이로그의 참조범위는 늘 절대 참조해 주시고, 방금 잡았던 범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열은 몇 번째 열이냐, 이게 바로 문제죠. 제가 의미를 표현해 보면 몇 번째 열이냐,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대일 때는 2열일 것이고 중일 때는 3열일 것이고 소일 때는 4열일 거니까 이게 달라져요. 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라인에 있는 이 대라는 글씨를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제품 번호 글씨부터 대중소 이 4개의 글씨에서 대가 몇 번째에 가깝냐, 몇 번째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라는 걸 순번을 얘가 만들어주죠. 그걸 이 자리에 넣어준다면은 브이로그의 세 번째 인자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매치가 나온 이유죠. 자, 매치 가로 안에는 대중소를 이용해서 순번을 만들어내는 생각. 그러면 이 첫 번째 라인의 대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참조표에서 요거 세 개만 잡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네 개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대가 2죠. 그래서 이 브이로그 상에서 범위는 두 번째입니다라는 걸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요. 어쨌건 매치도 두 번째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해 주시고, 대는 대로, 소는 소로, 중은 중으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일치는 0입니다. 자, 아직 브이로그이 안 끝났어요. 이 매치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인자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인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품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일치죠. 일치는 0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끝납니다. 점을 잡고 채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예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배달 금액을 구하러 갑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항상 하던 대로 Alt키를 누르고 F11 그리고 IM, IP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자, 함수 이름 FM 배달금액, 자, 펑션, 자, 인수, 판매 수량, 단가, 배달 방법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FN 배달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배달 방법이 택배면 3,000원, 퀵이면 12,000원, 직접 수령이면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000원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2,000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딱 세 가지냐? 그게 아니에요. 단 배달 방법이 택배인 것 중에서 판매 수령 곱하기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게 3만원 이상이면 얼마라고? 0으로 계산하래요. 배달 금액이. 그러면 0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해서 3만원 이상일 때죠. 근데 그게 바로 택배일 때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요. 잘 봐보세요. 이 3,000원과 이 0은 배달 방법이 택배인 전제에서 어떤 거예요?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3만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두 가지 경우의 하나예요. 저는 문제에서 제시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3만 이상입니까를 제시해 주기 위해 참값 자리에 얘를 올려놓고 이 두 개만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배달 금액이 0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택배인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배달 금액이 0이냐? 바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이상 3만원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3,000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문제에서 크게 보면은 바로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요 세 개가 지금 이 배달 금액의 큰
선택적 상황이라는 거. 이 한 개가 택배인 경우에 다시 두 개로 분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처리했고 이제는 우리는 이걸 택배인 경우에 대한 한 가지 처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않고 다시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리고 end if. 제가 탭키를 이용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요거 둘, 요거 세 가지 경우, 이거를 다시 if가 커다랗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if 안에서 이게 경우의 수 하나, 둘 해서 else, and if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if 속에 if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여기 조건은 어떤 경우에? 바로 배달 방법이 택배인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사례. 이 조건은 얼마입니까? 12,000원은 바로 퀵, 배달 방법이 퀵이라면, 그리고 0인 경우는 나머지 직접 수령이라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소 이 부분 처리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자, 돌아가서 커서 놓고, 자, fn 배달 금액 가로 안에는 인수, 첫 번째 판매 수량부터, 두 번째는 단가, 세 번째는 배달 방법, 가로 닫고 엔터. 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000이 나올 수도 있고 3,000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아주 평범한 비고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는 2급에서도 나올 수 있죠. 자,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첫 번째 비고는 우수, 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니다. 이렇게 먼저 한 차례 끝나죠.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DC 10%냐 DC 5%냐 하나 더 붙어요. 그럼 AND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문자 DC, 특별한 의미 없어요. DC 10%, 그렇지 않으면 DC 5% 라는 글씨를 찍어서 앞에 있는 글씨와 뒤에 있는 글씨 두 개를 연결해라.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총 네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우수와 일반을 선택하는 상황을 먼저 조건으로 정리해 볼까요? 문제를 보니까 고객번호 첫 번째 글자가 G이거나 S라고 했어요. 자, 이거라니까 오화가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객번호 첫 번째 글자가 G. 자, 이거는 제가 가로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객번호 첫 글자가 같냐, 문자 G랑. 제가 이것만 정리를 먼저 깔끔하게 할게요. 당연히 첫 글자니까 left, 문제에 left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자, 고객번호 찍고 왼쪽에 한 글자를 뽑아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저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한 이유는 두 번째 조건에 붙여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G를 뭘로? S로 바꿔주죠.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수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래요. 여기서 한 차례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DC 10%냐 DC 5%냐는 문제에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3만원 이상일 땐 10%를 할인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일단 말로 써볼까요? 자,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이상 3만원. 자, 판매 수량은 판매 수량, 단가는 단가 해주면 되죠. 그럼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그리고 AND 기호 다 준비가 다 끝났죠? 엔터. 그래서 점을 잡고 채우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배열 수식입니다. 평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썸과 if를 가지고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의 합계로 구하는 문제. 이때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보시다시피 제품 번호 월, 조건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곱하기 조건,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드시고요. 제가 범위를 먼저 잡아볼까요? 이 문제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따라서 판매 수량의 범위 잡혀주고 절대 참조. 자, 첫 번째 조건은 제품 번호가 J001이어야 됩니다. 자, 제품 번호의 범위 절대 참조. 같냐? J001. 그리고 아래로만 내려가니까 열고정. 이제 월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제에 month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여기에 보니까 날짜 판매일 중에 월만
빼야 됩니다. 그래서 월이라고 말로 써놓고요. 같냐 뭐랑 바로 이 표 위에 있는 1월, 2월, 3월, 4월과 이 글씨는 오른쪽으로만 참조되기 때문에 행고정. 자, 월은 month 써주고요. month 가로 안에는 바로 참조할 판매일의 범위 절대 참조 해줍니다. 컨트롤 Shift 엔터. 점을 잡고 채우고 또 채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배열 수식 문제, 약간 응용된 문제입니다. 일단은 카운트하고 카운트 A하고 if가 나왔어요. 상당히 좀 이상한 조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함수 3개 다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비율이라는 글씨예요. 이 비율이라는 글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개별적 소개를 전체 통계로 나누는 걸 우리는 비율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카운트 A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개수죠. 전체 개수. 지금 제가 계산식을 작성하고 있는 이 자리는 뭐겠어요? 전체 배달 방법 중에서 직접 수령 배달 방법이 몇 % 차지하는 그거겠죠. 전체 개수는 바로 배달 방법의 총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배달 방법의 데이터 종류는 문자이고 문자의 전부 개수를 세는 함수는 바로 count A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count A 가로 안에 범위를 잡아주고 절대 참조. 왜? 모든 직접 수령이든 택배든 퀵이든 모두 다 같은 전체 개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별적 소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가 그 전체 개수가 항상 고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방법이 이제 직접 수령에 따른, 이거는 솔직히 가장 이게 일반 수식화 한다면 등장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count if예요. 아주 평범하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굳이 이 자리를 count와 가로 안에 if가 만나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1, 개수 세는 배열 수식 공식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배달 방법의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절대 참조. 같냐 직접 수령과 이게 뿐이에요. 이게 전부. 그리고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면 전체 중에 3가지의 배달 방법 중에 과연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 배달 방법이 3가지고요. 각각의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합계로 하면 100%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